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가 감옥에 계시던 시절, 어머니는 어린 저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빨래를 들고 면회를 갔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지쳐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마음속 기억과 예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민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1943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인이셨지만 격동의 시대 속에서 저를 낳으셨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은 늘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셨지요.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매일같이 면회를 갔습니다. 빨래 보따리를 들고 철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유년기의 풍경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하던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지쳐 있었고 저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과 무력감이 어린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린 시절은 늘 불안과 눈물 속에 흘러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날 새벽 사이렌 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폭탄 소리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집을 버려야 했지요.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집은 군사사령부로 쓰이게 되었고 아버지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국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길은 배고픔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낡은 종이를 붙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안전했거든요. 그림은 제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전쟁터 같은 거리에서 놀 때 저는 구석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와 사이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제 그림 속에서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지요. 예술은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구나. 그것이 제 삶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1963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 유학을 떠난 것이었지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는 바 저는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밥상 위에 오른 음식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만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색과 선은 제 유일한 언어였고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친구와 같았어요. 저는 루돌프 샤페르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따라가기가 벅찼지요. 그러나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순간 두려움과 외로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림은 제 이야기를 대신해 주었고 언어 대신 색으로, 문화 대신 형태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외로움은 컸지만 예술은 언제나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군 장교를 만나 결혼해 미국 전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도시마다 전혀 다른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달랐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신기하게도 그림 앞에서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웃었고 감동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국경을 넘어선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림은 통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되었고 예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의 언어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이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워싱턴주의 타코마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싶다는 꿈이었지요.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96년 저는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는바 그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춤을 배우며 각자의 예술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아니었고 이민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집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외로움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울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찾던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동시에 저는 교육자로서의 삶도 이어나갔습니다. 타코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7년 동안 수채화와 숙묵화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2세 이민자였고 어떤 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를 이어가는 청년이었지요. 그들 대부분은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희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예술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학생들은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고 어떤 학생은 잃어버린 고향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술은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예술가에서 공동체의 리더로 견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제 인생을 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모라는 제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5년 저는 이터널 블룸즈라는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그 꽃을 어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 또한 예술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어야 더 빛납니다. 얼마 전 타코마에는 제 이름을 딴 패치서 플레이스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도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세대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술과 삶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가 지닌 뿌리와 기억 그리고 예술과 나눔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